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국제관계를 살펴보면 국가와 국가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엉켜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로 인해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외의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핀란드 바로 아래에 있는 에스토니아는 인구 133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인이라면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양인들 중 이를 이용해 한국인 사칭으로 입국하려는 시도가 많아서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가짜 한국인을 걸러내기 위해서 테스트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험에 등장한 시험 문제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인순이의 직업은 무엇인가? 자갈치 시장이 있는 한국의 도시는? 한국의 국화는 무엇인가? 12월 말 제야의 종을 치는 장소는? 동해물과 가로 안이 마르고 닳도록의 빈칸을 채우시오 등의 문제를 못 맞추면 영어 테스트를 진행시켰다고 합니다. 한국은 초, 중, 고, 교 12년 이상 영어를 교육하는데 영어를 못할 리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의외로 한국과 인연이 있는 나라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 중 한국에 굉장히 호의적인 의외의 나라들도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러시아 내 브랜드 호감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삼성의 로고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삼성은 10년 연속 러시아에서 브랜드 호감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삼성이 부동의 1위, LG가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는 가전 부분에서 삼성은 2009년 이후 12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러시아에서 오리온 초코파이, 팔도 도시락 라면, 오뚜기 마요네즈는 동종 제품 분야 점유율 60%를 넘으며 확고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2005년 유대인 대학살 역사박물관 개관식에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을 초청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 인식의 혼란 방지를 위해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국을 제외한 독도와 동해를 단독 표기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2018년 아베 총리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가진 만찬에서 신발 디저트를 제공받았습니다. 이에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일본 문화권에서는 식탁에 신발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모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6.25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 주재 한국 대사관은 이스라엘 현지에서 유대인 참전 용사에게 감사 메달을 수여하는 활동을 벌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철저히 독일차를 불매하고 있고 그 대신 한국 자동차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현대 기아차는 9년 연속 판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국의 호감도를 드러내는 국가가 있는 반면 복잡한 국제 관계로 인해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외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에게서 독립했습니다. 반면 브라질은 포르투갈 왕국의 영토로 남아있다가 포르투갈 왕국에서 독립했습니다. 이때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의 배경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인접국이었던 우루과이에서 스페인이 물러난 이후 우루과이는 브라질에게 강제 병합돼 브라질의 속주 중 하나인 시스플라티나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루과이는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여서 문화, 언어 등이 달랐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자 우루과이는 브라질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한편 이때 브라질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세력 약화와 동시에 브라질 견제 역할과 완충 국가 확보를 위해 스페인어권 남미 국가인 우루과이의 독립을 지원하며 브라질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 결과 우루과이는 독립하게 됐습니다. 이후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는 영구 혈맹이 된 반면 브라질과 우루과이는 적대적 관계가 됐습니다. 그와 함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갈등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브라질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1908년부터
농업 이민을 위해 브라질로 건너가기 시작했고 브라질 내 일본 교민의 숫자는 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큰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1980년대는 브라질의 외채 문제와 일본의 경제 성장이 맞물려 일본계 브라질인이 대거 일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차별을 당하며 일본에서 일하던 이들 중에서 유명 인사들이 나오는 등 일본 사회 전반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브라질과 일본의 관계는 가깝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둘러싸고 앞서 설명한 국가 간의 관계에 커다란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유치전을 벌일 당시 브라질은 일본을 노골적으로 지지했고 브라질 출신 피파 회장 주앙 아벨란제도 일본을 편향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브라질 언론에서는 16강도 진출하지 못하는 후진국 한국에서 월드컵 개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브라질의 이러한 모습에 펠레까지 회장으로서의 자세를 잃은 바보짓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브라질의 앙숙 아르헨티나는 한국을 적극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마라도나가 등판합니다. 디에고 마라도나는 월드컵 유치전 당시 대놓고 한국의 스폰서를 자처하고 방한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자 월드컵 유치전은 한국 대 일본이 아닌 남미의 브라질 대 아르헨티나로 편이 갈려 국제관계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진흙탕 싸움을 하다 보니까 결국 유럽축구연맹 등이 중재에 나서게 됐고 결국 한국과 일본 공동 유치로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때문에 싸우게 되는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국제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커피클럽입니다. 커피클럽은 간단하게 말하면 독일, 인도, 브라질, 일본의 UN 상임이사국 진출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독일을,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는 브라질을, 파키스탄은 인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연합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경우 3임 이사국 진출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하며 여러 나라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체로 일본을 지지하는 국가가 많은 한편 중남미에서는 적은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상임 이사국 진출을 하면 브라질도 올라간다며 아르헨티나가 다른 나라들을 설득한 결과 중남미에서 유독 일본에 대한 지지가 낮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르헨티나의 지안파 기자들이 앞장서서 일본해를 동해로 수정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02년 월드컵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줬고 유엔에서도 적극적으로 일본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해를 동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과 각을 세우며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브라질이 여러 가지로 일본을 노골적 지지를 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을 적극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러 복잡한 국제관계로 인해서 한국과 아르헨티나와 같은 재미있는 관계도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도야 어찌됐던 아르헨티나는 고마운 나라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